청년 10명 중 7명은 첫 직장을 퇴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직장에서 퇴사하기까지 평균 1년 6개월이 걸렸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경력직을 이야기할 때는 3년차 정도를 얘기를 하는데 그 전인 1년 6개월 정도의 퇴사를 한다는 건 커리어 초반에 퇴사와 이직을 고민하는 청년분들이 많다는 신호로도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진짜 우리에게 퇴사라는 게 과연 최선의 선택일까요? 저는 퇴사를 추천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퇴사라는 선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전에 한 번쯤은 점검해보면 좋을 기준을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정리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실제로 퇴사 후 퍼스널 브랜드 오너로 거듭나는 과정에서 그리고 퇴사를 하는 과정에서 겪고 깨달은 부분을 바탕으로 여러분에게 오늘은 퇴사하기 전에 고민해보면 좋을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퇴사 고민이 이 회사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지 아니면 나의 미래 설계를 위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건지 생각해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 겪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건지 본인이 생각하는 일에 대한 혹은 삶에 대한 기준이 명확해졌거나 이전과는 변화해가지고 이러한 퇴사를 고민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겠다는 말인데요. 직장 상사 또는 동료와 스트레스를 겪고 있거나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어려운 업무 강도를 지시받는 경우에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퇴사를 고민하는 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와 갈등 상황을 갖고 있는 동료나 상사분과 면담을 신청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업무 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거나 물론 이런 것들이 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의 문화, 분위기, 직장 상사분의 성향, 본인의 위치 그리고 스스로 느끼는 압박감 여러 가지의 이유로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회사 안에서의 관계 문제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하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은 퇴사에 대한 고민이 더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 안에서 겪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퇴사 고민도 절대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한 설계가 전혀 없이 퇴사를 하면 퇴사 이후의 삶에서 조금 방황을 겪으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미래 설계를 위한 것인지를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미래 설계를 위한 퇴사 고민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회사가 나에게 요구하는 방향성과 내가 생각하는 방향성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가 가장 큰 예시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회사에서 혹은 이 직무에서 나아갔을 때 나의 성장이 보이지 않거나 내가 취업하기 전에 생각했던 이상향이라던가 조직에서의 이상향이 실제로 취업 후에는 전혀 다르게 흘러간다거나 이러한 부분으로 고민을 겪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제 주변에서도 그런 고민을 가지고 퇴사를 하신 분들도 계셨고 이직을 성공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본인의 직무적인 성장이나 이해도가 떨어지는 상황이 아닌지를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고요. 첫 직장에서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시간을 들여서 이 고민이 자신의 앞날에 문제가 될 것 같은지를 차근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신이 원하는 직무, 삶에 대한 방향성이 명확해진 상태로 퇴사를 하신다면 1인 사업이든 프리랜서든 이직을 선택하시든 퇴사 이후의 삶을 설계해보는 게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건 퇴사라는 것 자체가 목적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퇴사는 회사를 나가는 선택이지만 결국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건 퇴사 이후에 내가 겪을 시간들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회사 이후 내가 감당해야 할 현실에 대해서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건 스스로의 상황과 앞으로의 목표에 맞게 그려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저는 긍정과 부정 시나리오 둘 다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긍정 시나리오는 콘텐츠 마케팅으로 쌓아온 채널 운영 능력과 콘텐츠 제작 능력을 통해서 퇴사 이후 빠르게 저의 채널 영상들을 제작해 나가고 다른 채널들도 함께 키워가면서 퍼스널 브랜드 오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요. 나중에 이러한 퍼스널 브랜딩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인사이트를 많이 공유해 드리는 것을 저의 긍정적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수익 파이프라인이 생기고 이전의 삶보다 더욱더 커지는 것들이 저의 시나리오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부정 시나리오는 앞서 말씀드렸던 긍정 시나리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제가 모아놨던 돈이 전부 다 소진이 된 상태가 되고 결국에는 이러한 공백기를 떠안고 재취업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 저의 부정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양극단의 시나리오를 만들고 나면 나의 퇴사 이후의 삶에 대한 목표가 더욱 명확해지기도 하고 부정 시나리오를 통해
나에게 막연하게 찾아왔던 불안감을 정면으로 마주할 수 있고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실제로 퇴사를 준비할 당시에 이런 시나리오들을 많이 그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퇴사 이후에 후회 없이 날들을 좀 보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그려보고 지금 와서는 그게 많이 동기부여가 됐고 퇴사를 결정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세 번째는 퇴사 이후 나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나만의 능력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퇴사를 하고 나면 단순히 시간이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스스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잘하고 어떤 일에서 쉽게 지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 생각해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나의 직무적 강점과 약점, 성격의 취약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오래 버틸 수 있는 것, 쉽게 질리거나 지치는 것, 나의 시간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다 정리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실제로 회사에서 잘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일들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는지, 남들보다 덜 힘들게 해냈던 건 무엇이었는지, 반복이 되면 될수록 나를 금방 지쳐버리게 만드는 건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보는 겁니다. 퇴사 이후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 일이 내가 가진 능력과 성향, 그리고 생활 방식에 정말 맞는지도 확인해 봐야 되죠. 이런 걸 빠르게 파악하시는 분들은 보통 메타 인지가 좋다고 하는데요. 이런 메타 인지가 좋은 분들은 직장 생활 내에서도 그리고 프리랜서든 1인 기업이든 잘 해내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메타 인지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던 것 같아서 지금 열심히 그런 것들을 많이 키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인지를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셔도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은 퇴사에 대한 생각이 문득 들었다면 한 번쯤 차근히 생각해보면 좋을 것들에 대한 기준이었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게 있다면 이전에 말씀드렸던 세 가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로 건강에 대한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당장 회복이 필요한 정도의 질병에 걸렸다면 이 문제가 자신이 지금 하는 일과 관련이 있는 질병이라면 퇴사를 꼭 고려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휴직과 병가를 사용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여러분이 이러한 문제를 겪고 있다면 이 일을 계속 가져갈 수 있는지, 이 일을 통해서 고통이나 질병을 마주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고민한 다음에 퇴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지금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면 더 이상 버티는 것만을 정답으로 두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업무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 그 외의 이유로든 스스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계시다면 회사까지 선택지에 올려두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함께 겪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경우도 당연히 마찬가지겠죠. 저의 경우는 조직 내에서의 문제는 전혀 없었지만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묻어둔 채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허리 문제와 대상포진으로 몸이 먼저 무너졌고 그 이후에는 제가 이렇게 무너진 제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100% 완벽하게 고민을 다 마친 뒤에 퇴사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오히려 퇴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함께 그 고민들을 이어갔었죠. 그래서인지 더욱 미래에 대한 불안을 안고 지금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 채널 모너를 운영하는 걸 후회하냐고 묻는다면 그건 아닙니다. 이전부터 머릿속에만 그리던 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제가 원하는 일로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물론 행복하다고 해서 불안이 완전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막막한 날도 있고 계획이 계속 바뀌는 날도 있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지금은 제가 제 삶을 설계하는데 매우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퇴사라는 선택지를 여러분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는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퇴사가 아니라도 퇴근 후에 혹은 주말에 남는 시간을 통해서 본인의 채널을 운영하고 퍼스널 브랜딩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이러한 삶을 선택했고 불안과 함께하는 삶을 지내고 있지만 모든 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같이 겪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이러한 삶을 시작했으니까 나름의 목표가 퇴사 이후 저만의 채널을 운영하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시도해보고 그리고 실제로 채널을 키워가면서 저와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거나 퍼스널 브랜드 오너가 되고자 하는 분들에게 나중에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신의 삶의 오너로서 살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같이 공감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퇴사를 했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 조금 방황을 하고 계시다면 본인의 퇴사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한 번쯤 점검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1인 기업으로도 디지털 노마드로도 어떤 걸 성취한 건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직장 경험으로도 많이 미숙한 청년이기 때문에 저의 퇴사에 대한 이야기가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불편을 드렸을 수도 있습니다. 피드백을 주신다면 그러한 댓글은 정말 소중하게 읽어볼 테니까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고민을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릴게요. 그리고 퇴사 후 제가 어떻게 삶을 설계하고 있는지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설계했던 루틴이 거의 다 바뀌었거든요.